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마녀의 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가장 좋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일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데 보통 내마녀의 날을 겪고 나면은 이때는 역시 이 변동성에 속지 않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죽 변동성이 심했으면은 내마녀의 날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이 어원이 뭔가? 자,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빗자루를 탄 해리포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마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 마녀가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라면은 그러면 완전 정신이 없고 이 마녀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된다, 정신이 없다 라는 것에서 빗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이 내마녀의 날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좀비였습니다. 좀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투자하면 안 되는 좀비 기업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시국에는 또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저 기리까 쉽고 재미있고 깔끔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그래. 자, 지금 12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은 이렇게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사는 걸로 봐서 오늘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이렇게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오늘 장은 이런 식으로 좋은 장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마녀의 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죠. 소형주 매수주의보, 중소기업 2곳 중 1곳 이자를 못 내는 좀비 기업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사업을 해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사실상 좀비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이거군요. 저 기릿이 열심히 일을 해서 3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빌린 게 많아요. 그래서 할부금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자로만 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면 과연 저 기릿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겠죠. 원금을 갚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림의 떡이고, 이자 갚는데 허덕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버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으면 그 상황이 더 끔찍하겠죠. 그 이자를 갚으려면 또 다른 빚을 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기업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중 2곳 중 1곳이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어서 딱 꺼냈는데 얘도 좀비야. 뭐야, 얘도 좀비야? 얘도 이자도 못 갚아?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소상공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지난해 6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지휘 아래 은행과 서민금융기관들이 묻지마 대출을 늘린 게 향후 막대한 부실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공부했다시피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의미로 제가 300을 벌었는데 이자는 35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저는 원금을 갚기는커녕 저는 밥 먹을 돈도 없겠죠. 그거를 업계에서는 한계 기업 또는 좀비 기업이다 라고 불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의 비율은 2017년 32%, 2018년 38%, 2019년 39% 등 30%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맞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왔겠죠. 50%대까지 치솟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중에 1개를 찍으면은 와, 얘도 좀비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심플하게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비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떠세요? 이런 기업을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이런 기업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물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기업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같은 기업이라면은 좀비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버는 돈에 비해서 이자는 별로 안 되는 그런 건전한 회사를 고르시겠습니까? 그건 아마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좀비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보려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다 라는 걸 보면 되는데, 방금 전에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면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300 벌어서 300을 이자로 낸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 그러니까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저금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 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밥도 못 사먹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보신 거를 한 줄 정리를 하자면은 딱 이겁니다. 절대 건전한 회사라고는 볼 수 없다. 뭐가요? 영업활동 비율이 1보다 낮다는 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자의 특징이 뭐죠?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오르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요즘 금리 상승 때문에 난리인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몸소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저런 좀비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저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금 하루빨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려도 모자랄 판국에 이자가 오르고 있으면 그 회사들은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이자를 내는데 더욱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니까 혹시 지난번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잠깐만 나 저 말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때 하림을 공부했을 때 이 이자 보상 배율이란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공부했을 때 이 하림이 이자 보상 배율이 좋지 않다, 1보다 낮다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자 보상 배율 어떻게 보는지 정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장에서는 이렇게 뭐 차트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밑에는 뭐 외국인 기관 매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와 있는데 뭐 매출이 빨간 맛인 건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 보상 배율은 여기 어디 적혀 있지도 않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빨간 맛, 그러니까 적자투성이면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을 안 사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은 기업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자 보상 배율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국내 증시에서 아무 종목이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종목 분석이 있어요. 종목 분석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누르고 난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기업 현황에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투자 지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떠서 밑에 보면은 투자 분석,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종목 분석, 투자 지표, 수익성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수익일까요? 성장일까요? 안정일까요? 활동일까요? 맞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누르고 나면은 자, 이렇게 밑에 쭉 보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는 하림입니다. 보시면은 2015년에 0.82 무슨 뜻이죠? 이자보다 버는 돈이 적었다. 그 다음 2016년엔 4, 2017년엔 4 이렇게 되면은 이자보다 4배가 더 많이 벌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0.2 버는 돈보다 이자가 5배가량 많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할인이 적자였겠죠. 그러니까 버는 돈도 없었고 이자는 더 많이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길이 오케이 알겠어. 1보다 낮으면 안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은 몇부터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은 넘어야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국민주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이자 보상 비율은 2016년부터 49, 81, 87, 40, 61 이렇게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자보다 60배를 더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가치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빚을 땡겨서 그거를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성장주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를 보셔도 이자 보상 비율이 삼성전자보다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처음에는 105였지만 2016년부터 8, 14, 7, 16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큰 투자를 위해서 많은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은 절대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자, 그러면 바이오는 어떨까요? 바이오의 대표 주자인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자 보상 비율이 8, 17, 35, 23, 34 이렇게 20에서 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이자 보상 비율은 바이오가 되었든 성장주가 되었든 가치주가 되었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에 가깝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무작위로 한번 두 개의 기업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기업을 봤더니 이렇게 빨간 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을 봤더니 0.7 마이너스 1, 1.5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적자 기업일수록 이런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을 봤더니 이것도 적자 투성이,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을 봤더니 마이너스 볼 필요도 없군요. 온통 빨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또 돈을 번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뭐든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이자 보상 배율 때문에 주가가 결정된다면은 아무도 이런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저 기업들은 다 상장 폐지가 되었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쁜 점이 존재한다고 해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가 무조건 내린다는 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죠. 위 종목 두 개는 오늘의 10% 정도의 상승 종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빨간 맛이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적자 기업이라고, 아니면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다고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주가는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세력 형님들의 선택을 받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나왔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 이자 보상 배율 등 보조지표들이 투자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진 않겠죠. 만약에 그걸 결정한다면 이 세상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 안전벨트가 없는 차도 운전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을 정도로 평소에는 별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안전벨트가 없어서 저렇게 됐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말한 수영장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저끼리 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적자 기업이든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낮은 기업이든 투자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진짜 열심히 회생 중인, 그리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투자하자가 오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말자, 이자 보상 비율. 네이버에서 쉽게 정말 클릭 딱 4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기업 중에서 시간을 조금 내서 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다 찾아보고 내 기업 중에서 좀비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나라는 걸 찾아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비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양봉, 내일 또 양봉, 평생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